상암동 김반장. 상암동 김반장 김경률 회계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회계사님. 네, 반갑습니다. 회계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회계사 일을 할 거예요? 조금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파헤치고 그 퀴즈에도 들었는데 이렇게 남을 사찰하고 알아내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그게 뭐가 즐거워요? 남을 막 파헤치고 그러는 게? 좀 성격으로는 안 좋은데 직업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을 파헤칠 때 그냥 파헤치면 안 되잖아요. 네. 회계사는. 그렇죠. 파헤치는데 기준이 아마 재무제표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이 재무제표거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세요. 5209님 재무제표. 와, 이제 공부하면 재무제표 볼 수 있겠네요. 기대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888님 재무제표. 저 재무제표 볼 줄 모르고 주식 투자했는데 기업 도산하니까 깡통 차고는 주식 투자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 재무제표 네. 배우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네. 이것 때문이었어요. 네.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재무제표 보는 법을 그렇게 배우러 다닌대요. 네. 좀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수준도 높다라고 느껴지는 게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오답자가 없다는 말씀 듣고 깜짝 놀랐고요. 도돌이표는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죠. 네. 근데 정말로 요즘에 재무제표 배우겠다는 사람 많는 거 맞아요? 네.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들었고 또 책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죠. 꼭 이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주주분들뿐만 아니라 뭐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 네. 그리고 뭐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뭐 필요한 정보이니까 꼭 한 번씩은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4503님도 저 주린이에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하셨는데 정말 재무제표 읽는 법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김 반장님께서 네.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일단 재무제표가 어떤 거예요? 개념 정리. 좀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드린다라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등을 보여주는 문서라 할 수 있고요. 그 종류에는 재무상태표, 옛날에는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이 네 가지를 일컬어서 재무제표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네. 이 네 가지로 이제 기업이 지금 경제 한마디로 창고 상황이 어떤가. 그렇습니다. 요걸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한 기업을 공부할 때 이 재무제표를 왜 알아야 하는지. 네.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도 많이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대개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지만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꼭 읽어둘 필요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채권자, 노동자 그리고 잠재적인 회사의 어떤 지역 소비자 이런 분들도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또 그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자도 읽을 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적자 상황이 너무 어려워. 적자 상황이 너무 심해. 그래서 우리 월급 깎아야 돼. 근데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아는데. 그렇습니다. 딱 보니까 아니야.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임금 협상 매년 있는 단체 협상에서도 당연히 재무제표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구조조정 압력도 많이 있고 하는데요. 이때 구조조정을 정말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회사의 재무제표로부터 읽어나갈 필요가 있겠죠. 선진제국 여러 곳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위한 실사를 한다 때에는 이렇게 노동자 측 추천위원이 꼭 들어가게끔 한다라든가 이런 선진적인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회계사님이 시민단체에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많은 요청이 오고 또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재무제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는가 이런 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재무제표 읽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시작점이 되는 게 현금 흐름표라고 하던데 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하면 손익계산서다, 재무상태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관심 바뀐 영역 관심 영역 밖에 있는 재무제표가 현금흐름표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로 작성을 하고요.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로 작성을 해요. 참 어려운 말일 수 그게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청취자분들께 비유컨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즉 대수학, 미분, 적분이 이렇게 그 사용된 그런 숫자라고 한다라면 네. 고등학교 고3 수학이라고 한다라면 네. 현금흐름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배우는 덧셈, 뺄셈,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행이네요. 저 진짜 미분적분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안 알아도 되고 네. 초등학교생 정도만 알 수 있는 그렇죠. 이 현금흐름표만 봐도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시중에 재무제표 읽는 법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네. 다 뭐냐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재무제표를 읽는 데는 상당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현금흐름표는 단순해요. 제가 현금흐름표 그러는데요. 현금이 흘러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 이 작성은 어떻게 하느냐 내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시골 할머니들이 이른바 전방에서 네. 이렇게 손으로 작성하는 뭐 가계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 되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재무제표를 접할 기회가 있으시다라면 현금흐름표를 한번 보신 다음에 맨 첫 번째 줄이 뭐냐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입니다. 네. 이거 그냥 그대로 그것만 보시면 돼요. 뭐 20줄, 30줄 상당히 길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다 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 자리 20분 동안 할 수 있는 말씀은 현금흐름표 중에 맨 첫 번째 줄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눈여겨봐라. 아하.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제가 약간 권위에 기대서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사들도 최근에는 영업현금흐름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이 있고요. 내지는 당기순이익과 이게 이제 비견할 만한 항목이거든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현금흐름표의 영업현금흐름 이게 이제 비슷한 건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미분 적분을 통해서 산출이 되는 거고 이것은 그냥 할머니도 덧셈 산출할 수 뺄셈 있는 그런 정도만? 것.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뭐 오히려 더 직관으로 읽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바로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활동이라는 게 기업이 결국 무슨 일을 했고 예. 그 일을 통해 얼마를 벌었고 맞습니다. 얼마를 손해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같이 미분적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의미고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이 뭐 3조다. 뭐 그것도 있지만 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나왔을까? 뭐 채권, 재고자산 막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로 나오는데 영업현금흐름은 그 숫자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4조다? 4조를 벌었구나. 일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네. 자산에 빚도 포함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없이 진짜 현금흐름표는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그렇죠. 요것만 맞습니다. 딱 예, 된다는 예,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현금흐름표 다른 거 복잡하게 보지 말고 현금흐름표만 봐도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업을 감시할 때도 현금흐름표 보면 되고 이 기업에 주식 투자하려고 했을 때 현금흐름표를 보고 예를 들어 현금흐름이 어떠면 이 기업이 괜찮은 거고 예. 아니면 좀 걱정할 만한 거고. 현금흐름표는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갈래예요. 영업현금흐름,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인데요.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은 조금 부수적이고 이건 잊어버리시고 오늘 청취자분들은 오로지 영업현금흐름만 보시고 그게 이게 어쩌면 좋고 어쩌면 나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플러스면 좋고 마이너스면 나쁘다. 정말 직관적이네요. 네. 그냥 보고 아는 그게 다네요. 예, 이게 뭐냐면 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다. 이 회사는 일해가지고 라면 팔아서 마이너스 되는 회사다. 아하. 방송국이라면 방송해서 손실만 나버린 데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냥 그것만 봐도 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네. 이 이제 좀 제가 자꾸 영업현금흐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배웠던 경영학 수업에서는 그리고 읽은 책에서는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을 강조하더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분식이 가능합니다. 꾸미는 게. 뭐 회사 이름을 적시하는 건 안 좋을 테고 뭐 A라는 회사다. A라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2조였다. 네. 그런데 이 2조가 분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면
이거 모르거든요. 사실 모르죠. 재고자산 가지고 만들어낸다든가 우리가 또 이제 뭐 작업 진행률 가지고 장난을 쳐버리면 회계사들도 이거 찾아내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에는 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예.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만 보면 된다. 이건 분식이 불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뭐 손익계산서고 이런 것들 보면 이건 분식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게 다 이거 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대대적으로 큰 사건이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대우조선해양이 과거 9년 동안 영업이익이 쭉 났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수천억에서 많을 때는 수조 원까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뭐 이런 식으로 깔때기를 대보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의혹에 대해서 처음 제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건 뭘 보고 있었냐면 영업현금 흐름 보고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낮다고 하는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나쁜 거군요. 계속 마이너스였죠. 9년 동안. 그게 너무 이상했구나. 이런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청취자분들도 이익이 났는데 돈은 안 들어온다.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무슨 되죠. 의미겠습니까? 가공의 채권이 있다든가. 네. 나 물건을 팔았어. 뭐 카타르에 물건 2조 원어치 팔았어. 그런데 그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몇 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네. 이런 가공의 채권, 가공의 재고자산, 뭐 여러 가지 가공의 사이트, 프로젝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현금 흐름표에서는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하는 데서 그리고 뭐 단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 현금 흐름을 보는 건 굉장히 이제 파워풀하고 유용한 정보이다. 제가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멋있는 표현을 써보자면 이게 뭐냐면 에비타라는 거예요. 에비타. 뭐 이렇게 이제 그 일종의 자본시장에서 선수들이 많이 쓰는 표현, 뭐 학자들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 에비타라는 것도 결국은 그 목표가 영업 현금 흐름을 알아내기 위한 그런 대용치거든요. 그러니까 10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게 영업 현금 흐름이라면 이제 7, 8의 에비타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대용치로 이제 에비타 하는데 에비타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까지 몰라도 되고요. 나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 아까 예 들어주신 것처럼 슈퍼 가서 우리 그렇습니다. 슈퍼 할머니가 오늘 물건 5개 50원짜리 5개 팔았으니까 250원 벌었다. 네. 뭐 요렇게 한 거 그냥 그거 보면 된다. 그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다 속일 수 있고 분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어려우면 그것까지는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6835님도 재무제표 잘 듣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하셨고 6503님도 재무제표 이거 보는 게 쉽지 않아요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정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재무제표 악의성 갖고 손질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만 보면 되는데 왜 어렵게 뭐 다른 것들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뭐 아까 뭐였죠? 발생주의에 의한 이제 대차대조표 그런 손익계산서인데 거 왜 만드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손익계산서가 재무상태표가 현금 흐름표보다 훨씬 더 세련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비유컨대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이 똑같이 물건을 팔았어요. 1,000억 원어치 팔았다라면 둘 다 이제 실적이 똑같아야 되는데 현금 흐름표는 이런 단점이 있죠. 채권을 누구는 김경률은 빨리 회수하고 우리 김혜민 PD님은 늦게 회수했다. 그러면 성적이 전혀 나빠져 버리잖아요. 똑같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리고 분식을 하지 않고 아이디어란 환경에서라면 손익계산서가 훨씬 더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그리고 이해관계자에게 훨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분식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구나. 분식을 하고 악의가 개입돼 버리면 이게 정보가 왜곡되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야 너 말 바꾸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손익계산서의 보충적인 정보이되 내지는 손익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로 이런 영업현금 흐름은 꼭 좀 참고해서 보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보는 게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한 계산서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그 기업을 판단할 수 있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사들도 이거 분식해버리면 발견 못한다.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는. 영업활동이나 예. 현금 흐름을 보는 게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회계사들조차도 발견하기 힘든 분식이 자꾸 일어나면 네. 큰 회사들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여러 뉴스를 통해 그렇죠. 사고도 접했잖아요. 그럼 금융당국에서 좀 이런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과 관리를 위한 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뭐 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뭐 많이 이제 이 자리에 많이 오시는 우리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최이배 전 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그런 것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회계 외부 감사인 선정에 있어서 이제 지정제를 도입한다라든가 전면적으로 그런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도입을 해서 네. 많이 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8106님이 노트에 기입하면서 듣고 있어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자 여러분 적으세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만 파악하면 된다. 네. 맞아요? 네, 중요하니까 저도 어디 가서 강연 같은 거 갈 때 꼭 이 네. 부분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5209님이 재무제표 항목이 없네요. 현금 흐름표는 별도로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무제표가 재무제표 제자가 모두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전자공시 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면은 그 해당 기업들은 모두 다 공시가 되어져 있고요. 네. 이렇게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들은 사실은 현금흐름표를 작성을 안 합니다.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장부를 작성하면 쉬워지는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발생주의로 작성한 것을 연말에 이렇게 트랜스레이션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게 시간 걸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현금흐름표가 가장 정직하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분식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최고 장점 중에 하나이죠. 네. 6774님, 재무제표 제대로 하지 않는 회사 또는 분식회계 회사들 있지 않나요? 정말로 감사기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안 봅니다. 그렇죠. 네. 3516님, 재무제표 코로나로 힘들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경제 공부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로 도움이 되는 8888님 진작에 배울 것을 YTN 최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암동 김반장 재무제표 읽는 법 배워봤습니다. 김경률 회계사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